네,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인데 제가 1, 2로 나눴어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두 번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지금 세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직접 보드를 가지고 무슨 보드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뭐 이런 거를 해보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당연히 못하고 저는 세팅이 어느 정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DSP 소개하고 뭐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 쭉 목차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보드는 이제 DSP 프로세서라는 거고요.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를 위해서 특수하게 만들어진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저희가 열심히 배우는 컨볼루션이나 FFT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뭐 샘플링을 위해서 메모리 접근 아키텍처가 이제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쯤에 제가 말을 해줬는데 이게 뭐 요즘에 그래픽 카드 한창 뭐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것도 이제 DSP 프로세서에서 발전된 거니까 DSP 프로세서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보드는 부스트 5545 ULP라는 보드인데 이거는 이제 TI사의 DSP 프로세서 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TI라는 회사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회사에서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용어를 잘 모르는데 뭐 파운더리가 있고 팹리스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설계도 하고 공장도 있는 이제 회사 중에서 세 번째라고 알고 있는데 뭐 인텔이 있고 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I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뭐 뭐라 하지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는 이제 뭐 설계 중심으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 뭐 중국의 요즘에 TSMC인가 이런 공장들 있잖아요. 아니면 하이닉스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이제 공장만 갖고 있는 이제 설계한 거를 가져와서 반도체만 만드는 공장인 회사가 있고 막 이런데 여기는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그래서 이제 TI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있다 보면은 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공대에 있다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회사라 여러분들이 쓰는 뭐 전자부품 뭐 핸드폰 같은데 안에 부품에 뭐 다른 회사 거 그냥 중요 부품 그러니까 뭐 CPU나 이런 거는 뭐 암보드나 이런 걸 많이 암 프로세서를 많이 쓰는데 그 짜잘짜잘하게 뭐 오디오나 아니면 다른 짜잘짜잘한 거에도 TI가 되게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DSP 오디오 관련돼서 이 DSP는 TI 회사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욱 교수님과 저도 이 TI 회사 거를 쓰는 거고요. 뭐 좀 길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프로세서가 이거고 5545 프로세서이고 클럭은 100MHz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덱이 있는데 3206 코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를 변환해 줄 때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ADC, DAC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런 코덱이 있고 뭐 온보드 어쩌고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간단하게 그냥 뭐 하고 보시면은 이제 이게 아키텍처 블록 다이어그램인데 5545 프로세서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 코덱이 있습니다. 얘가 코덱이 있고 보시면 여기 3.5mm 이어폰 잭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소리가 들어가고 소리가 나와서 나오는 거고 이 소리를 가지고 이 프로세서에서 뭐 FFT나 컨볼루션이나 연산을 열심히 해서 이제 밖으로 소리가 나오게끔 해주는 이제 루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품을 아마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드를 나눠주고 이 스피커를 나눠주고 이거 그냥 간단한 충전기고 얘가 이제 그 3.5mm를 저희는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기 위해서 만든 이제 확장 보드
변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눠줄 건데 이제 나눠주지 못하고 이제 방학 때 혹시나 하면은 이걸 가지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컴파일러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러는 이제 코드 컴포저 이제 지금 올해 이제 10버전이 나왔는데 네 10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버전 쓰시면 되고 마프 이게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업 2학년 아니 3학년 수업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업에서도 똑같은 컴파일러를 쓰거든요. 거기서 이제 9버전이나 9나 뭐 8버전 써도 거의 이제 호환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최신 안 깔았으면은 최신 버전을 까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C 언어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업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코드 컴포저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DSP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제 라이브러리도 여기 보시면은 칩 서포트 라이브러리도 깔아주면은 좀 더 편리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 이제 전용 컴파일러가 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추가 설치. 그러니까 확장팩 같은 느낌이죠. 하고 이제 펌웨어 이런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이런 것도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이제 이거는 작년에 제가 올렸던 건데 다른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9버전, 9.1버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10버전도 똑같습니다. 그냥 설치하는 거 다 똑같고요. 그냥 모양만 그 아이콘만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이거 보드 사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유튜브를 참고하시면은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 깔아주시면 되고 아까 칩셈 라이브러리하고 컴파일러하고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모두 무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설치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폴더 이름이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개발 C 언어나 여러 가지 파이썬이나 해보셨으면 알겠는데 한글이 호환 안 되거나 그 코드 유니코드하고 이제 다른 UTF 뭐 이런 인코딩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영어로 쓰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CCS도 한글로 그러니까 폴더 이름이 있으면은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이름도 뭐 자기 이름으로 해놨으면은 영어로 바꿔서 하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팅입니다. 여기서 이제 DSP 보드 이제 연결인데 이 두 가지 USB 중에서 밑에 거에다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되고 전원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세팅인데 이거는 다 제가 했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구나. 뭐 USB 세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가 다 그런 거고 이 빌드 부분도 원래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여기 보이시는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 있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이런 식으로 생긴 보드입니다. 지금 스피커 이제 켜놓은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이나? 네, 이런 식으로 보드가 생겨서 아까 전에 이제 이 오디오 인풋 소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얘가 소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USB를 이제 밑에다가 꽂아줬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디버그라고 써져 있고 위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키보드 같은 거 연결하고 싶으시면은 연결하는 거고요. 뭐 LCD가 있고 여기 프로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드 같은 경우에 조금 비싼 이유가 여기에 이제 BLE라고 블루투스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핀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그 좀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업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보드입니다. 얘가 이제 암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클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핀은 이제 똑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핀이랑 이 DSP 프로세서랑 이게 바로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으면은 이제 뭔가 크로스돼서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검정색 얘는 DSP 보드라서 얘는 소리 관련돼서 연산을 하는 프로세서가 되겠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했던 이제 모터 제어, 그러니까 뭐 자동차 모형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통신을, 얘도 코딩을 짜놓고 얘도 코딩을 짜서 서로 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두 가지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얘가 어떻게 보면 뭐 핸드폰 CPU가 되겠고, 이 밑에 있는 애가, 그리고 얘가 뭐 오디오 소리에 관련돼서 뭐 처리를 하는 필터 설계를 한 게 이제 돌아가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I 거끼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이런 보드를 썼던 이유가 이 DSP 보드랑 이제 호환하려고 그나마 조금,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것도 제가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다 이제 소리 들어가는 거를 연결하고 소리 나오는 걸 해서 이제 소리를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폰이 되겠고, 얘가 이제 스피커가 돼서 소리가 들어가면은 소리가 나오게 일단 하는 거. 그래서 저희 이제 그냥 소리만 넣고 소리가 나오게끔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필터랑 아무것도 안 한 거고 그냥 이 보드에서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원래는 여기다가 뭐 게임을 띄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유튜버들이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메인 C를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이거는 예제 파일을 사용을 하는 거고, 이 예제 파일을 사용하는 이유가 사실 이 DSP 보드를 직접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업한 것처럼 일일이 다 레지스터를 설정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합니다.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들 뭐 샘플 주파수 이런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수업에서는 그런 이제 프로세서적인 거는 조금 이제 이런 예제 파일 같은 걸로 빌리고 그 안에 있는 필터 설계 있죠.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했던 FFT나 그런 컨볼루션 하는 연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은 이 예제가 이 오디오 라인 인 루프 테스트라는 함수로 들어가라고 한 거고, 이 함수가 이제 여기 C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C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원래는 기본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세팅을 하면서 코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이게 필터 설계 밑에가 이제 컨볼루션이고, 이건 조금 이따 할 거고, 일단 소리가 들어오면은 소리를 바로 내보내라 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은 일단 빌드를 먼저 해줍니다. 이게 DSP 프로세서는 문제가, 원래 보통은 디버그를 하면은 빌드가 원래 같이 됐는데, 이 DSP 프로세서 사용할 때는 빌드를 따로따로 해주는 게 이게 오류가 없습니다. 얘가 바로 그냥 디버그를 하라고 하면은 빌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좀 많아서 빌드를 먼저 해 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타겟을 잡았는데 이거는 아까 그냥 대충 넘어간 건데, 여기서 이제 런치를 해주시면은 쭉 빌드가 되고요, 디버그가 되고, 여기서
이제 타겟을 커넥트 해줍니다. 그 다음에 로드를 해서 이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드는 원래 브라우저 프로젝터에서 이제 찾는 건데, 이제 저는 아까 세팅해 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찾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시작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쭉 콘솔에 뜨고 이제 부스터 팩이 이제 연결되었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로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일단 연결을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스피커 일단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을 한 거고, 이거를 지금 키워줄게요. 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연결하는데, 여기서 이제 핸드폰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핸드폰이 이제 그 3.5mm 이어폰 잭이 없어서 제가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3.5mm 이어폰 잭이 있어서 꽂고, 지금 이게 영상이라서 어디서 소리 나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태블릿에서 소리가 나고 이어폰 잭을 빼서 얘를 연결을 하면은 이 소리가 지금 들어가서 이 DSP 프로세서에 들어가고, 이 소리가 바로 스피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 DSP 보드가 잘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PPT는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오실로스코프를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실습할 때 쓰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실습 때 많이 했던 그런 큰 오실로스코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아날로그적인 거고, 얘는 이제 디지털이라서 USB로 컴퓨터에 연결하면은 오실로스코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오실로스코프를 여기 지금 오디오 잭에 일단 연결을 해 놓은 건데, 이것도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보드를 보시면은 오디오에 그러니까 DSP 프로세서 연결을 해서 지금 이 DSP 프로세서에 인풋 들어가는 데하고 나오는 데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는 데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어폰 잭에 스피커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오실로스코프로 얘한테 소리도 주고, 그 다음에 오실로로 찍어봐서 주파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웨이브건이라고 이제 소리를 내는 게 이제 이 노란색 핀인데, 노란색 핀을 인에다가 여기다 꽂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먼저 보여드리면은, 보시면은 핀이 이렇게 세 줄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가운데가 그라운드고, 왼쪽이 예를 들어서 그 왼쪽 이어폰 소리면은 이 오른쪽이 오른쪽 귀에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엔 대부분 다 노래를 들으면은 스테레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갤럭시 버즈나 뭐 그런 에어팟 같은 걸 끼면은 왼쪽 오른쪽 소리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폰 잭을 보시면은 가장 기본이 3극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 여기 뭐 안 보여,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이 그라운드라고 하면은 얘가 뭐 왼쪽 오른쪽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저희는 일단은 왼쪽 오른쪽 어차피 똑같으니까 왼쪽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다시 왼쪽에다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라운드는 각각 검정색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벌써 소리가 나네. 그 다음에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찍는 게 이제 주황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주황색 하나는 이 노란색 꽂았던데 바로 밑에다 꽂을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들어가고 이 소리를 바로 오실로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 프로세서에 얘가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이 핀 왼쪽에다가 꽂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오실로스코프인데, 잠시만 어떻게 해야지. 네, 이 오실로스코프인데 뭐 오실로를 여러분들 스코프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해볼 거는 이제 네트워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빵빵빵빵빵 쏘는 겁니다. 그래서 빵빵빵빵빵 쏘면은 그 소리에 맞춰서 아까 주황색 선하고 이제 파란색 선이 있었죠, 오실로가. 거기에 주파수가 어떻게 크기가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샘플 100개로 해서 해보시면은 세팅을 일단 100Hz에서 50kHz까지 100개로 소리를 빵빵빵빵빵 쏠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왜 50kHz까지 했냐면은 저희가 일단은 소리가 사람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20kHz, 2만 Hz 정도 된다 했죠. 근데 샘플 주파수는 그거의 2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보통은 44,100Hz나 48,000Hz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좀 큰 50kHz로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0, 이제 100개 샘플로 한번 해서 쏴보겠습니다. 한번. 네, 지금 소리가 들렸나요? 지금 소리가 이 주파수 대역만큼 해서 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1000개로 해서 소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100개로 소리를 쏜 건데 1000개로 바꿔보면은 네, 주파수 분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은 살짝 이제 방금 오류가 그냥 살짝 난 것 같고요. 이 그래프를 지금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 위에 노란 줄 있죠. 이 노란 줄이 여기서 이제 주황색 선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꽂았던 거. 그래서 신호를 쏜 거 그대로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데시벨이 되니까 1이 되고 그걸 데시벨로 하니까 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0데시벨이고, 이 파란색 선은 뭐냐면은 제가 이게 소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쏘고 이 DSP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이게 소리가 들어가서 DSP에 갔다가 온 신호를 파란색 선에 연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이 그렇게 됩니다. 이 파란색 선이 DSP 프로세서를 갔다가 온 신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쭉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를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떨어지는 구간이 대략 20kHz 정도가 됩니다. 24kHz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필터가 안티 에일리싱 필터가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쯤에 말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소리를 이제 20kHz 이상인 소리를 원래 컷하려고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확인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이 밑에도 보시면은 주파수가 이제 로그 스케일로 돼 있어서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리니얼로 바꿔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략 뭐 1kHz부터 0.1kHz부터 50kHz까지 주파수 대역인데, 지금 이게 파란색이 DSP 프로세서고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쭉 가다가 쭉 떨어졌다가 간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km에서 25km 사이에 쭉 떨어지는 컷오프가 되는 주파수가 이 TI 보드에는 설계가 되어 있다. 이 TI 보드 얘가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나온 겁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네, 일단은 첫 번째 보드 설명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필터를 이제 해볼 건데, 앞에는 일단 보드 세팅이라서 조금 이제 제가 우왕좌왕했고 여러분들 이제 한 게 없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어렵긴 합니다. 이번에 지금 할 거는, 네, 일단은 픽스트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DSP 프로그램 짜는 거를 이제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간단한 가장 만만한 평균 필터, 에버리지 필터를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픽스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안 없어지네 계속. 네, 그래서 이 실수라는 거를 뭐 자연수, 뭐 소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수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픽스드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유명한 게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게 플로팅 포인트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이진수로 해서 뭐 1010 뭐 이런 식으로 막 저장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0.25는 어떻게 저장을 할까? 컴퓨터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장 간단한 거는 픽스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는 그냥 숫자 자연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처럼 이 픽스드 포인트, 고정 소수점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비슷한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연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소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이 소수점을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 10, 10, 10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뭐 소수점을 어디다 고정시킨다, 뭐 여기다 고정시키든 뭐 여기다 고정시키든 으로 해서 그냥 그거에 따라서 뭐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실수로 표현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작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장점인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거고, 이 플로팅 포인트, 부동 소수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점을 가지고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부동 소수점은 이 지수승, 근데 이제 저희는 이진수니까 2의 뭐 x승, 뭐 2의 n승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팅 포인트의 장점은 실수를 표현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보통 뭐 지구과학에서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아주 큰 수를 사용하거나 아주 작은 수를 사용할 때 이 지수나 로그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로팅 포인트도 그런 거를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픽스드 포인트 간단한 예제부터 보시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비계가 있는 비트를 픽스드 포인트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아래와 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소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b가 있으면은 첫 번째가 b 제로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다가 점을 찍고 쭉 그냥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앞에가 사인 비트, 저희 그 양수 할 때도 똑같죠. 자연수 할 때도 이진수로 바꿀 때 앞에가 부호를 나타내는데, 얘도 이제 사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2분의 1, 4분의 1 해서 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이진수 할 때랑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10, 10을
저희가 이진수로 표현할 때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2의 1승하고 2의 3승이 있으니까 8 더하기 2가 되니까 얘가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소수로 이제 인식을 피스트 포인트로 하면은 이제 괜히 1010으로 했다. 잠시만요. 예제를 0110으로 하면은 2의 0승 이렇게 되고 여기가 4하고 2를 더하니까 6이 되겠죠. 맞죠? 4하고 6.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소수에서 이제 표현하면은 0은 그냥 부호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얘가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3승으로 쭉쭉쭉 가는 겁니다. 얘가 그렇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고 얘가 4분의 1, 얘는 8분의 1인데 어차피 0이니까 얘는 없어도 되는 거고 두 개를 더하면은 4분의 2 하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표현을 하면 뭐 0.75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픽스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그 전에 이진수 읽었던 거에서 그냥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냥 소수로 인식을 해라라고만 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소수로 바꿔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비트 프로세서 예시를 몇 개 더 보시면은 000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소수로 이게 실수다. 그래서 이게 소수로 바꿔봐라 라고 하면은 아래와 같이 쭉 다 더하면은 0.1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110을 이제 실수로 바꿔보면은 얘가 음의 부호가 된다 했죠. 그래서 이거를 쭉 해서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0.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수를 표현할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반대로 나는 0.125라는 소수를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컴퓨터한테 이 0001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제 헷갈리는 거죠. 반대로 이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4비트를 예시로 들면은 마이너스 1에서 1보다 작은 0.875까지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면 됩니다. 가운데 000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쭉 올라가는 거 쭉 내려가는 거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픽스드 포인트의 장점이자 단점이 나옵니다. 엄청난 장점은 이 간격이 저희 앞에서 보다시피 뭐 2분의 1, 뭐 4분의 1, 8분의 1 뭐 이런 간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되게 일정합니다. 이 소수와 이 소수 사이에 있는 간격이 일정하다는 게 장점이죠. 대신에 이 사이에 있는 값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4비트라고 하면은 그냥 그 4비트 안에서만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까지는 표현을 못한다라는 장점이 있죠. 대신 그러니까 단점이 있고 장점은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따로 연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진수로 계산을 해버리면은 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편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팅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8비트로 제가 예시를 들어왔는데 이 플로팅 포인트가 4비트짜리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8비트를 가지고 왔고 이건 이제 지수승으로 나타내는데 이 아래 이러한 공식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아예 2의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n승 뭐 이런 꼴로 만든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부호도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걸 만들려고 뭐 마이너스 1에서 뭐 어쩌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면은 총 8개의 비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인 비트가 되어 있고 똑같이 그 다음에 6부터 3까지 이 6부터 3까지는 이제 이 소수 표현 이 위에 지수승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이 세 자리는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피스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건 피스트 포인트로 해서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B7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점 뭐 B2, B1, B3이 되고 여기 2에 여기서 이 B6, B5, B4, B3 빼기 7이 되는 거죠. 여기서 굳이 왜 마이너스 7을 해줬냐면은 얘가 양수가 되는데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꼴은 분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뒤에 일부러 마이너스 7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전체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게 왜냐면은 16비트에 따라 또 다르고 32비트, 64비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그냥 위키에 찾아보시면은 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보시면은 000, 11, 000을 여러분들 인식을 해주면은 여기에 이제 첫 번째가 0이었고 이 네 개를 보시면은 이 2가 되고 이 뒤에가 000이 돼서 일단 그냥 공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계산해보면 이게 0.06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구나. 근데 사실 이거는 컴퓨터에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플로팅 포인트 연산하는 게. 그래서 이 플로팅 포인트를 직접 여러분들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CPU 설계, 뭐 그 SOC 수업 같은 데서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그렇게 딥하게 하진 않는 이상은 요즘에 대부분 컴퓨터나 이제 핸드폰에서는 알아서 다 되어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로팅 포인트의 문제점이 있는데 엄청 큰 수하고 엄청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0이나 무한대를 표현하거나 그 외의 숫자를 표현하는 데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은 제가 설명은 안 할 거고 아마 교수님이 이론 수업에서 한번 다룰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안 할 예정이고요. 그냥 플로팅 포인트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숫자 범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는 좀 널널한데 이쪽은 촘촘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촘촘한 걸 가지고 이 사이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하고 뭐 이 숫자 작은 숫자하고 더하면은 이 또 촘촘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더하기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하나 아까 여기 위에서 말한 0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이 0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또 있어서 그거에 맞게 하면은 뭐 연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플로팅 포인트를 연산을 하는 연산자가 필요한 거죠. 이 프로세서에. 아까 전에 봤던 피스트 포인트는 그냥 이진수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프로세서, 이진수 계산을 하는 프로세서면은 그냥 플로팅 포인트를 계산을 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플로팅 포인트는 앞에 지수성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보완해서 이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연산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할 때 사실 컴퓨터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 플로팅 포인트 연산하는 연산이 그 프로세서 안에 존재를 따로 하고 얘가 계속 연산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 플로팅 포인트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가격대가 비싸질 수도 있죠. 이건 좀 프로세서마다 종류가 다른데 보통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추가가 되면은 그만큼 조금 더 가격이 나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플로팅 포인트를 가장 잘 쓰는 데가 그래픽 카드.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래픽 카드에서 이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저도 이게 지금 까먹었는데
요즘에 제일 핫하다는 이걸 한번 볼까요? 뭐 여기서 저희가 볼 거는 다른 거는 없고 뭐 그냥 메모리가 이렇다 저렇다 뭐 되어 있는데 코어 그냥 코어도 이렇게 많다. 스펙 나와 있는 데가 사양. 저도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이거 말고 나무위키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플롭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플롭스라는 여기 있다. 얘가 저도 이게 지금 얘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런 사양표 같은 걸 보면은 F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플로팅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를 연산하는 그 양이 되겠고 이 뒤에 보면 인트가 있죠. 인티저. 여러분들이 뭐 C 언어 짤 때 많이 보는 그 인티저 정수 계산하는 거. 그냥 간단한 자연수 계산하는 그러고 플로팅 포인트 연산하는 거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 숫자가 여기 막 이렇게 높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래픽 카드 되게 좀 잘하시는 분들 뭐 그런 얘기 뉴스 기사나 보시면은 이 플로팅 포인트 연산하는 그 성능 지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그래픽 카드가 좋다 나쁘다 어떤 거보다 좋다 어떤 거보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저도 여기서 더 어떻게 찾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플롭스라고 그 단위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다 플로팅 포인트를 쓰는데 그만큼 가격이 조금 더 나간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되게 많고 데이터가 엄청 많고 처리해야 될 게 엄청 많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 아예 연산자를 엄청나게 많이 박아서 빨리 처리하는 게 이제 거기는 특화가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디오 중심이기 때문에 이 플로팅 포인트가 없어도 피스트 포인트라도 저희가 이제 연산할 수 있으면은 그게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오디오는 좀 가격을 싸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있죠. 그런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해 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0.1하고 0.2하고 사실 컴퓨터에서 연산을 하면은 정확히 0.3이 안 나오고 0.3 00004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앞서 보였던 이런 빈 공간이 있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연산을 하면 나오나? 매틀랩에서도 아마 0.1하고 0.2를 더하면은 0.3으로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0.1하고 0.2하고 더하면은 0.3이 원래 나오는데 0.3 뒤에 0000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지금 여기도 0000이 나오죠. 결론은 플로팅 포인트의 문제점이 조금씩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플로팅 포인트만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0.1 더하기 0.2를 하면은 정확히 0.4가 3이 아니라 이런 이상한 값이 가끔 들어간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플로팅 포인트만 연산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이 보드는 16비트 프로세서이고 40비트 ALU 연산 장치가 갖고 있습니다. 모든 숫자를 16비트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인트가 16비트로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픽스드 포인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픽스드 포인트가 괜찮겠다라고 하는데 이 픽스드 포인트가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좀 어려워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플로팅 포인트는 아까 전에 말했던 연산자가 그냥 있어서 알아서 해줍니다. 뭐 오류가 있든 뭘 하든 해서 알아서 숫자 표현을 알아서 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픽스드 포인트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픽스드 포인트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쉬운 거지 우리 같은 이제 개발자들이 어려운 거죠. 분석하기가. 그러니까 이 픽스드 포인트의 문제점은
개발자가 결론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서 C 언어를 짜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픽스드 포인트로 우리가 바꿔서 줘야지 이 컴퓨터가 알아듣고 아 이게 소수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플로팅 포인트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쳐도 왜 플로팅 포인트를 많이 쓰냐면은 컴퓨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있다고 칩시다. 연산. 그래서 개발자가 있으면은 이 개발자는 그냥 숫자 우리가 소수 쓰듯이 쓰면은 이 연산자가 알아서 이걸 계산을 해서 이 프로세서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를 많이 쓰긴 합니다.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게임 같은 그래픽 같은 걸 보면은 그 그래픽을 일일이 다 픽스드 포인트로 바꿔서 계산할 시간에 차라리 플로팅 포인트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작은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플로팅 포인트가 더 유리하다라고 해서 다 그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게 다 플로팅 포인트로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연산자가 비싸도 그냥 많이 때려다 넣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다행히 저희는 매틀랩을 사용을 하는 거고 매틀랩에 보시면은 픽스드 포인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FI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어떤 숫자 바꿀 거를 쭉 넣는 거죠. 그래서 소수로 그냥 간단하게 저는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런 숫자 배열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PI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PI를 쓰시는데 이 행렬 A를 갖다 놓고 1은 랭스, 그냥 워드 랭스라서 저희는 그냥 워드 1만 쓴다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워드 랭스가 이제 16비트죠. 저희는 16비트를 사용할 거라서 16을 넣고 이제 사인 여기다 이제 사인리스 그러니까 이 부호를 넣을 거냐 말 거냐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당연히 부호를 사용할 거니까 1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환을 해서 보면은 0.25, 0.12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B는 그냥 우리 매틀랩에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 여기서 이제 B.B를 치시면은 이게 바이너리 약자입니다. 이진수로 바꿔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숫자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16개의 숫자인데 이제 01, 0000 쭉쭉쭉 가는 숫자죠. 부호가 얘가 2승부터 시작을 했나 보네요.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이고 2의 마이너스 2승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4분의 1이 나옵니다. 지금 이 숫자가 결론은 4분의 1. 그래서 결론은 매틀랩에서 쭉 이 숫자들을 픽스드 포인트로 바꿔준 게 이런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수 표현은 이것들인데 이게 이제 매틀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들인 거고 이제 저희가 이 DSP 프로세서의 숫자를 넣을 때는 다음과 같은 이 이진수로 원래 숫자를 일일이 다 타이핑해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이진수를 그러니까 프로세서 대부분이 그냥 이진수를 10진수로 입력을 해도 얘가 그것까지는 변환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이진수를 단순히 그냥 10진수로 바꾼 거예요.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기 있는 이 10진수 숫자 4개 이 숫자들을 DSP 프로세서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여기 보시면 0.25, 0.125, 0.062, 0625, 0.0313 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 DSP 프로세서에 이 숫자를 넣으려면은 16384, 81292, 4096 2048 이라는 숫자로 대신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픽스드 포인트가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DSP 프로세서에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을 넣냐라는 건데 방금까지는 이제 16진수를 어떻게 그러니까
픽스드 포인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실수를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FIR 필터, 이제 컨볼루션이죠.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XN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1부터 쭉쭉쭉쭉 숫자가 들어오겠죠. 1부터 쭉 들어올 텐데, 여기서 저희가 10개를 예를 들어 평균하는 필터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한 칸씩 지금 땡겨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그럼 이 시간마다 계속 필터를 해야 됩니다. 컨볼루션 보시면은 이 필터랑 이 밑에 있는 X랑 곱한 다음에 각각 다 곱하고 싹 더해야지 컨볼루션 연산이 딱 끝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얘가 이제 한 칸씩 밀리니까 보시면은 XN, 여기서 보시면 XN,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12번째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치면은 12번째부터 그 전에 10개, 3부터 12개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HN을 각각 곱하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한 샘플 지나면은 13이 되고, 여기 13이 되고 4부터 13까지 똑같이 HN을 곱해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지나서 쭉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XN 이 10개 이 보라색 있잖아요. 얘가 C 언어에서 보면은 인트 예를 들어서 X 뭐 10개가 되는 거죠. X10.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세 번째부터 12번째까지였는데 한 칸 이동하면은 네 번째부터 13번째, 그 다음에 또 한 칸 가면은 5부터 14번째까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계속 한 칸씩 밀리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이 데이터 10개가 꽉 차 있는데 10개가 쭉 있는데 얘를 한 칸씩 다 땡겨서 데이터를 미루고 이 한 칸에 데이터를 새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포문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이 포문을 그럼 연산할 때마다 계속 한 칸씩 미루고 새로운 데이터 마지막에 넣고 또 한 칸씩 쭉 미루고 하면은 너무 연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DSP 프로세서에서는 어떤 함수를 제공을 하냐면은 일단은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새로운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기존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밀어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밀고 다시 들어와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각각 요소끼리 각각 곱해야 되고 이 곱한 요소끼리 모두 다 더해야 된다. 얘네 두 개가 지금 컨볼루션을 뜻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계산한 값이 출력 데이터로 소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데이터 들어와서 또 하나씩 밀고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1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연산이 다 끝나면은 4가 3으로 가고 5가 4로 가고 쭉쭉쭉쭉 해서 새로 들어온 데이터 13번째 데이터가 이쪽으로 딱 들어와서 다시 또 연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포문을 써야 되고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이제 서클 배열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서클이 원 모양이라는 도너츠 모양처럼 이제 휜다는 건데, 실제로 이게 뭐 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서 원래 한 칸씩 쭉 밀고 얘를 여기 이 자리에 넣었다면은, 이 서클 방법은 쭉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었으면은 이 13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어차피 얘 삭제돼야 될 3은 삭제가 돼야 되죠. 4가 덮어쓰고 쭉 덮어써야 되니까 23을 여기 3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 3부터 12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3번 자리에 13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또 지나면은 이 4번 자리 대신에 14를 넣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칸씩 미루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서 이 새로운 데이터 앞에다 그냥 심어 놓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여기서 그럼 필터도 그럼 같이 바뀌어줘야 되겠죠. 이 필터도 옆으로 살짝 이제 옮겨라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3부터 4까지, 3부터 12까지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때 반대로 이제 필터는 컨볼루션이니까 거꾸로 연산을 하죠. 0부터 이제 9까지 이런 식으로 필터가 있는데, 그래서 각각 다 곱해주고 더하면은 출력값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옆에 보시면은 이제 한 샘플 또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3 대신에 13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이 13이 그냥 여기다 덮어 쓰기만 하면 되고, 이 위에는 필터의 순서만 이제 이 필터만 옆으로 쭉 넘기면 됩니다. 어차피 이 필터라는 거는 필터 개수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산할 때 순서만 우리가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옆으로 한 칸 당겨서 이 0과 9가 이 옆으로 당겼죠. 이런 식으로 연산해서 쭉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칸씩 당기는 작업을 안 해도 컨볼루션 연산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트 매니지먼트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이것도 원래 좀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여러분 보드를 사용 못하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만 들어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16비트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0.5라는 값이 있고 0.5를 곱하면은 0.25가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두 자리 숫자만,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메모리 데이터도 소수 첫째 자리라고 하면은 0.5 곱하기 0.5는 0.25가 맞는데, 실제로 저장될 때는 소수 첫째 자리니까 이 뒤에 있는 게 버려지고 0.2만 저장이 되는 거죠. 이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산하는 데이터는 16비트보다 더 커야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6비트 프로세서인데 연산할 때 이 연산 계산은 40비트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오버플로우 돼서 더 양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왜냐면 곱하기랑 컨볼루션에 보시면은 덧셈과 곱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산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드디어 평균 필터를 해볼 예정입니다. 필터 개수가 10분의 1씩 총 10개인 데이터가 되고, 비트 게인은 아까 설명을 안 해서 그냥 일단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H를 10분의 1씩 10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실습은 다 했죠. 그 다음에 매틀랩에서 PI, 픽스드 포인트로 해서 만들어 보면은 0.1, 0.1 쭉쭉쭉쭉 나오게 되고요. 10개가. 이거를 이제 인티저로 정수로 바꾸면은 26,214라는 값이 1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분의 1씩 10개의 데이터는 매틀랩에서 그냥 이걸 사용했으면 됐는데, 이제 저희가 픽스드 포인트를 사용하는 프로세서에서는 26214 데이터 10개를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습을 해보시면은 실습 보시면 이거 세팅은 어차피 다 했던 거니까 저는 했으니까 넘어가고,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썼던 거를 지우고, 코드를 보고, 코드는 일단 여기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n은 1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10개를 쓸 거고, 이 밑에 보시면은 h라는 제가 필터 개수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대문자 n이니까 10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배열을 방금 26,214라는 숫자 총 10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붙을 하면 돼요. 아까 전에 여기서 이 매틀랩에서 이걸 쭉 실행을 하고, 여기 있는 값들을 얘네들을 쭉 복사를 해서
쭉 복사를 해서 여기다 한번 써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거를 이제 여기 C 언어에 가서 여기다가 복붙을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컴마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설명인데, 이 소스 코드 설명이, 네,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다시피 이제 왼쪽 오른쪽 소리를 받아오는 게 데이터 1, 2에다가 받아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 밑에 여기가 이제 인풋 파트가 되어 있고, 아웃풋 파트를 보시면은 데이터 5, 6으로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 두 개만 연결을 해놔서 소리가 그냥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QQ라고 되어 있어서 이 QQ는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총 10개를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XN을 10개를 저장해야 돼서 그거를 뜻합니다. 소리 데이터 1하고 2가 들어오는데 L 데이터, R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QQ니까 이게 한 칸씩 띄어서 이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KK라는 또 포물을 이용을 해서 이 이제 희한한 명령어가 있는데, 이 함수들을 보시면은 이 C 언어에서 DSP 프로세서에 적용할 수 있게끔 특수한 수학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얘 프로덕트 해서 얘는 곱하기고요. 이 밑에 있는 건 덧셈이고, 밑에는 이제 서클 사용하는 거고, 얘가 이제 그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건데, 일단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너무 지체됐으니까 설명을, 얘가 곱하기고 얘가 더하기라서 컨볼루션 연산, 여기가 이제 컨볼루션 연산되는 포문인데, 이거 설명은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과욕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쭉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서 소스 분석을 쭉 했는데, 이거 코드 설명을 제가 다음 주에 하고 일단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고 웹캠도 켜서 보시면은 여기서 빌드 아까 했고 실행을 해서 여기서 런치를 해서 보시면은 커넥트를 하고 로드해서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코드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지금 오실로스코프에 연결을 해 준 거고요. 다시 오실로스코프를 켜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 네트워크를 쏘는데, 아까까지는 그냥 소리가 들어오고 이 노란색으로 쭉 소리가 들어오면은 파란색으로 이제 분석을 했죠. 근데 지금 필터를 적용된 거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개부터 먼저 써보면은, 아이고, 필터가 지금, 잠깐만요, 필터가 적용이 안 된 것 같네요. 필터가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한 20kHz 아직 안 보이는구나.
아까까지는 여기 20kHz에서까지 갔다가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출렁출렁출렁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일단 1000개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네, 지금은 좀 더 정밀해서 지금 좀 더 꼬불꼬불하게 나왔는데, 지금 다시 매틀랩으로 가서 보시면은 지금 아까 전에 만들었던 10분의 1 10개 필터 모양을 보시면은 지금 필터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까 이거랑 다른 것 같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얘가 주파수 대역이 로그 스킬이라고 했죠. 잠깐 이거 웹캠을 끌게요. 웹캠을 잠깐 끄고, 여기서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리니얼로 바꿔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100개로 다시 해야 되겠다. 네, 지금 일단 샘플 수를 적게 해서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보시면은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 매틀랩은 10분의 1씩 10개 평균 필터를 해서 주파수 대역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5개가 띄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없는데 얘는 당연히 딱 샘플 주파수에 맞춰서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5개만 보이는 거고, 이 DSP 프로세서를 보시면은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똑같이 튑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어차피 얘가 저희가 오실로에서 50kHz까지 쏴서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거를 이제 20kHz까지 낮추면은 정확하게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틀랩으로 짠 코드 해서 픽스드 포인트로 바꾼 게 이 DSP 프로세서에서 여기에 있는 이 DSP 프로세서에서 그러니까 필터 설계를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짜잘짜잘하게 이제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 픽스드 포인트를 사용을 하면서, 다시 이걸 끄고, 저희가 이 픽스드 포인트로 값을 줬잖아요. 여기서 픽스드 포인트로 값을 줬는데 원래 사실 이게 0.1, 0.1 이렇게 쭉 해서 0.1 10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0.1을 정확하게 넣으면은 이 프로세서가 정확히 연산할 수 있을 텐데, 이 16비트 프로세서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그렇죠. 이렇게 숫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양자와 교수님께서 그거 한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오차가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로 인해서 여기 그래프를 살짝 보시면은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이제 노이즈가 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되게 많이 했는데 다는 역시 못했고요. 그래서 원래 소리, 컴퓨터에 이제 이어폰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쪽에나 이제 그 인풋에 꽂아 놓고 매틀랩 소리를 켜봐서, 아니면 이제 기차 소리 같은 걸 켜봐서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조금 달라졌구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보여드렸던 매틀랩 그래프하고 DSP 그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5개 모양, 얘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있나요? 지금 거의 10분 전인데, 끝나기 10분 전인데 너무 길게 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쵸? 이게 준비하는데 조금, 세팅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